자, 이어서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 주제는 나 돌아갈래, 백투노멀, 같은 듯 달라진 마케팅 환경과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과연 팬데믹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재우 TBWA 미디어 본부장님은 일상으로는 돌아가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케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BW 코리아에서 미디어 본부를 맡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W는 더 디스럽션 컴퍼니라고도 불립니다. 그 디스럽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파괴죠. 근데 그냥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은 그 시장의 지배적인 룰, 그다음에 관습,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파괴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갖고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저희 쪽의 철학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좀 된 광고죠. 이편한 사상에 진심이 짓는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건설 광고들은 탑 모델이 나와서 되게 우아하게 그러면서 이런데 이렇게 멋있게 사는구나가 건설 업계의 광고의 대부분이었다면 그때 저희가 이 광고를 만들면서 카피를 썼습니다. 탑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고 여러 대행사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네 광고 언제 나가니? 왜냐? 그 광고 뒤에 우리 광고 못 붙이겠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아니, 의자가 인생을 바꿔? 많은 소비자들이 생각하죠. 의자에 대해서 가장 큰 소비자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쪽에서는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의자라는 요 카테고리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또 다른 케이스가 올해 캠페인 진행했던 제주 맥주입니다. 맥주 광고 하시면 특히 한국의 맥주 광고 하시면 다 떠오르신 게 있죠. 잘생긴 남자 배우, 그다음에 캬하는 청량감. 사실 이 광고에서 저희는 그걸 철저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기존 맥주 광고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집행했던 시안라이프의 라이프의 놀라움을 더하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었죠. 특히 광고 제작의 여건도 안 되고 또 워낙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가상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가상인간을 모델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었고요. 그 반응으로서 저기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라는 그런 반응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단순하게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디스럽션, 파괴만을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이 광고 혹시 기억하신가요? 2002년 월드컵. 살아오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저희가 폴란드전이죠. 폴란드전을 이기자마자 바로 이번엔 미국입니다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TV 시장의 룰은 소재 교체는 방송 2, 3일 전. 근데 만약 방송 2, 3일 전에 이 소재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은 그 승리의 감동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을 못했겠죠. 바로 승리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소재를 갖다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아이폰 광고입니다. 제가 런칭을 했던 아이폰 국내 런칭했던 광고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 광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대행사 광고주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국내의 TV 광고는 15초 아니야? 그때 광고 캠페인 진행했던 건 30초 온리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룰을 깼던 거죠. 근데 이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몰랐는데 내가 런칭했던 스마트폰 광고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온 세상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선 폐렴 환자 발생 소식이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네, 재작년 12월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저는 이 당시에 저희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고 저는 마카오 여행을 가족여행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우리의 지난 2년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줄 진짜 몰랐습니다. 지난 2년간 소비자, 시청자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지난 2년간 코로나와 함께했던 2년 동안 지금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고 특히 2021년 광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V 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보다는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롤러코스터 시장이었죠. 심지어는 보복적 광고 집행이라 할 만큼 TV가 케이블, 지상파 모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7월에 지상파에서 중간 광고를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 결과 광고 시청률, 그 다음에 지상파 TV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걸 견인을 했고요. TV 매체에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 니즈에 맞춰갖고 콘텐츠 제작 패턴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골프 엄청 유행이죠. 젊은 20대 타겟들까지도 골프의 열광에 이제 빠져들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의 소비, 콘텐츠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모바일, 그 다음 PC, 다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시청하는 패턴에 맞춰서 TV 매체사들도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TV 콘텐츠 자체도 다른 기기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수익 구조를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양 팀장이 말씀하셨던 어드레설 TV 광고의 임팩트,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의 정밀한 타겟팅을 접목해서 지금 새로운 선장 동력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런칭한다는데 지금 업계에서 많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광고비 트렌드입니다. 언택트, 재택근무,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이런 영향으로 디지털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더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전체 광고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의 성장을 갖다가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동영상입니다. 닐슨 아덱스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2분기의 디지털 동영상 광고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가 상승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쇼핑 자체가 워낙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계의 니즈에 맞춰서 바로 커머스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가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퍼포먼스 향의 미디어 광고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시된 미디어 상품들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입니다. 지금 올해 급속히 성장해서 한 4조의 시장 규모를 도달할 것 같고 내후년쯤에는 10조 시장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OTT 사업자까지도 커머스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 다들 들으셨겠지만 넷플릭스에서 그동안 넷플릭스가 추구하던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 넘어서 바로 콘텐츠를 커머스로 연결시키는 콘텐츠 커머스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TDL이다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교한 타겟팅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폐쇄형 커머스가 올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개 시장입니다. 지난해 5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극장 광고 같은 경우는 7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한 30% 정도 역성장을 했고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복세들이 약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보다는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광판, 야립 등 자동차에서 노출될 수 있는 매체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리두기 때문에 생활반경 내 매체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가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시장 내에도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LED 전광판인데요.
작년에 17개 곳이 설치나 리뉴얼이 진행됐고 올해 15곳이 추가로 리뉴얼과 새로운 신규 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 지면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는데 며칠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며칠이 소요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인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바로바로 소재만 있으면 바로 틀 수 있는 이 편리성에 의해서 5개 시장도 크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5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5개를 갖다가 이끈 큰 손들은 바로 코로나 시대 때 급성장한 OTT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명품 브랜드, 국내가 좀 글로벌과는 특이하게 명품 브랜드들이 크게 성장한 코로나 기간 동안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개 광고를 이끌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부분에서도 많은 트렌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숏폼이라고 하고 있는 짧은 콘텐츠인데요. 일단 뭐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은 정해진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매체들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되게 짧은 길이의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거에 딱 맞춰서 여러 플랫폼사들이 숏폼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 플랫폼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인플루언서. 그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지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재미거리를 찾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색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한정 판매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그다음 버즈를 유도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어떤 특색 있는 제품을 갖다 소비함으로써 즐거움도 경험하고 이걸 갖다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소비 트렌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2년 이제 위드 코로나 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22년도의 광고 시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다들 많이 보셨죠? 코로나19 2년간 진짜로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언택 문화라든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직접 요리하는 어떤 기회들, 그 다음에 배달 음식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와 반대로 여행, 공연,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모임, 그 다음에 오프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기대되는 거는 그쵸, 여행 관련 광고 업종들. 우리 회사도 지금 호텔스 컴바인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광고비가 대폭 줄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공연 광고들, 그다음에 이제 사적 모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패션,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용품들의 광고가 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코로나19 동안 증가했던 온라인 쇼핑, 직접 요리, 배달 음식 주문은 줄어들까요? 온라인 쇼핑 트렌드를 보시면은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해서 엄청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쇼핑의 중심에 모바일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한 2.7배 정도 19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음식료품 온라인 쇼핑 한 1.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외식 문화 자체가 배달앱 중심으로 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요리하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이런 간편 음식들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뭐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는 이용했던 거라면은 지금은 거의 전 가구의 한 80% 정도가 이런 밀키트를 갖다 구매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이거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하게 준비된 제대로 된 식사를 갖다가 간편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런 최첨단 기술들,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만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시간 어떤 관점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편의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줄까 말까의 결정은 사실은 비대면, 대면, 만약에 대면의 장점이 좋다 그러면 대면으로 돌아갈 테고요. 비대면의 장점이 더 좋다 그러면 아마 안 돌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신선식품의 온라인 쇼핑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지금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자기가 신선도를 확인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 쇼핑의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 카테고리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문하면 바로 오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2년간 보면서 그러한 장벽들이 많이 낮춰졌고요. 또 하나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동안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5,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급속도로 디지털 유통 채널 쪽에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PwC 글로벌 컨슈머 서베이에 따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응답자의 한 86%가 모바일로 식료품 쇼핑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소비자, 그다음에 시청자,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디지털 중심의 광고 마케팅 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새로운 시니어의 등장에 주목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올해 2021년도에 처음으로 50대, 60대의 인구수가 30, 40대의 인구수로 왔다가 추월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들으셨겠지만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마케팅 광고의 포커스는 되게 MZ 세대였죠. 하지만 지금 시니어 세대들은 돈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장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들이 디지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유입된 중장년층이 바로 온라인 유통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TBWA는 2000년도 말에 TBWA 시니어 랩이라는 걸 출범을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미디어 트렌드 연구소와 함께 어떻게 하면 시니어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 마케팅을 더 잘 펼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했고요. 한 가지 좀 좋은 놀라운 파인딩은 5, 60대 타겟 시니어 타겟의 한 47%는 MZ 세대랑 그런 어떤 사고의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이들도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광고 활동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고객을 소비자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시청자로 대해야 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커머스와 콘텐츠가 만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라이브 커머스죠. 기존의 유통 채널도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하고 있고 IT 업체들 네이버나 카카오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특성화된 플랫폼들도 라이브 커머스로 갖다가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차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홈쇼핑에서 보였던 진행자 중심의 제품과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좀 크게 못 벗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로 옮겨졌지만은 특별한 경험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음에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품을 설명한 그렇게 판매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제품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쇼핑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쇼핑을 간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그 옆에 보이는 구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청자에서 소비자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든 브랜드 컨텐츠가 만약 각 광고주나 회사들이 있다면 거기에 커머스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면 바로 시청자가 소비자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대응 전략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아닌 경험을 전달해라. 그 리테일 상에서 오프라인 리테일 상에서의 패러다임 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언택트 그다음에 셧다운 이런 뉴스들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리테일 안에서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리테일의 종말이라는 말이 이런 신규 용어가 나올 정도로 리테일 부분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구주 채널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오프라인 리테일의 미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슬슬 시작돼야 될 것 같고요. 그 해결 답으로서는 오프라인 리테일에 대한 어떤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매장은 오늘 얼마 팔았어요? 어떤 수치적 중심에서 소비자의 어떤 고객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통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브랜드의 공간으로서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대응 전략입니다. 나이키 케이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아마존이나 어떤 유통 채널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채널들을 자체 구축해서 디지털 판매를 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2C의 어떤 메인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나이키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어떤 판매를 갖다 중심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의 어떤 혁신을 갖다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의 가치, 그다음에 혁신적인 플랫폼들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떤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어떤 경험을 갖다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연장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대표적인 10대, 20대의 어떤 패션 플랫폼이죠. 그 무신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 채널만으로서 줄 수 없는 오프라인 매장 갖다가 홍대에 열렸고 이쪽 타입 같은 경우는 SNS에서 어떤 뭐 사진 같은 것들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어떤 매장의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몄습니다. 결국은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딩 차원에서 오프라인 매장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쇼룸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제품의 진열을 넘어서고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로부터 브랜드의 어떤 몰입감을 가질 수 있는 한 케이스는 삼성 837이라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어떤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재즈를 갖다가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VR 디바이스를 통해 하고 삼성의 새로운 기기, 뉴 디바이스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충족을 하고 재밌게 한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거리감 없이 브랜드와 친숙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영감을 전하는 미디어화. 일단 그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갖다가 어떤 컨셉 스토리 같은 것들을 갖다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화로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예로서 아더에러라고 최근에 뜨고 있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데 최근에 신사동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이제 방문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어떤 설치물들을 통해 갖고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을 갖다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어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경계를 갖다 약간 무너뜨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무지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 무지 같은 경우는 무지 호텔이라는 어떤 그런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서 소비자가 그 호텔에 체크인하는 순간
무지의 가구와 함께 무지에서 준비한 어떤 그다음에 무지가 준비한 어떤 음식들을 갖다가 먹음으로 해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뭐 짧은 광고라든지 제품만으로서는 전달할 수 없는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을 갖다가 전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나이키 글로벌 담당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리테일은 죽지 않았다. 단 재미없는 리테일이 죽었을 뿐이다. 지금 리테일의 어떤 종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리테일의 어떤 새로운 진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추석 지나고 회사 보니까 다들 오징어 게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추석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최근 들어서 떠오르는 건 그 아이돌 스타 체육대회 그러는 거죠. 똑같은 추리닝 입고, 그 아이러니하게 오징어 게임도 이 추리닝 이게 좀 열풍을 불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의 어떤 소비의 변화라든지 콘텐츠의 어떤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적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석 연휴 하면은 신문에서 어느 영화를 봐야 되지, 어느 채널에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혹성탈출 영화였습니다. 혹성탈출은 배경이 서기 2673년도고요. 우주비행사 테일러 선장이 지구로 귀환하는 그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면서 이름 모를 행성에 불시착하는 겁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확인해 보시는데,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반전입니다. 이건 시청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역시 여기는 다른 행성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God damn you all to hell!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돌아갈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코로나랑 좀 대비해 보니까요. 코로나19는 핵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통해 갖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갖다가 좀 더 일찍 경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돌아갈 지구는 더 이상 없다. 기존 방식의 광고 마케팅은 없다라고 좀 결론을 짓고 싶고요.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시청자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마 2022년도는 마케팅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갖다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